안녕하세요. 토크브런치의 최은주입니다. 저희 토크브런치가 시작한 지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올라오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책에 이제 그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색다른 컨텐츠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 아이가 또 다른 그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학년이 바뀌고 또 교과서를 새로 받아오고 이랬는데 과연 이 아이는 학교에서 뭘 배울까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1학년과 2학년 때는 아이가 뭐 배우는지 별로 신경도 못 썼고,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다 체크를 해주시고 봐주시고 또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죠. 그런데 점점 3학년이 되고 이제 좀 4학년이 돼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조금만 있으면 중학생이 될 테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될 텐데 그러면 공부에 이제 좀 시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뭐 제가 너무 빨리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의 모든 이제 4학년, 고학년이 이제 되는 엄마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을 계기로 아이가 뭘 배웠나,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앞으로 뭘 배울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본 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국어 교과서인데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교과서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저희 아이가 미리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아마 조금 뭐 그 고학년은 아니지만 요 정도 학년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 학년보다 조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국어를 이렇게 전문으로 제가 배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이 저 교과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자면, 저는 연기자에 관련된 또 공부를 했었고, 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대학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공부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연기하는 친구들을 대학교에서 한 4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글을 쓰고 말하고 또 대본을 보게 되면 그 대본을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교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교과서에 같이 좀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저는 이 방법을 해봤더니 아이가 참 좋았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주저 마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학년 1학기 가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3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보게 되는 책이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단원, 이해학습, 적용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엄마들은 이거 잘 안 봐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쭈루룩 새 책 받았네 이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하시는 엄마분들은 본인 일하는 그 서류 보는 것도 바쁜데 아이들 책을 일일이 보고 체크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새벽까지 그걸 챙기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걸 잘 챙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게 참 중요하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시를 많이 접하게 되면 아이의 감수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를 많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책도 좀 많이 사다 놓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동시를 엄마랑 같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동시는 뭐랄까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나누고 교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시를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건 그 아이의 정서 교감에 정말 좋은 그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가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저희 아이가 받았던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 나오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술시간이라는 시네요. 글 정영원, 그림 노은정 선생님이 그리셨고요. 하얀 도화지에 파란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다 그린다. 어느새 나는 갈매기 되어 너울너울 푸른 도화지 위를 날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막 파란색 크레파스 색연필을 들고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를 좀 암송도 해보고 그리고 실감나게 읽어도 보고 그리고 이 시에 대한 그 감정을 교감해보는 시간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시를 느낌을 살려서 시를 읽으라고 하거든요. 교과서는. 그럼 이 느낌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네. 물론 학교에서 배워오겠죠. 근데 엄마가 미리 좀 이걸 같이 읽어주면서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느낌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느낌을 알려면요, 아이랑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책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랑 정말 파란색 물감을 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색연필을 들고 아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그림에 해당되는 감정, 그 감정을 떠올리게끔 해주면 이 시를 느낌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시 읽을 때 느낌 가지고 읽어봐 한다고 해서 뭐 하얀 도화지에 파란 하늘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게 느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가졌던 감정이 어땠니?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느낌이었고를 기억을 해낼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집에서 간단하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아이에게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3학년쯤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모르는 단어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1, 2학년 때 받아쓰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좋다는 건 엄마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전집에 열광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 아이는 100권 읽었어, 1000권 읽었어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나이는 조금 지나요. 3학년, 4학년이 되면요, 뭐 100권 읽어서 1000권 읽었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한 권을 혹은 뭐 한 문장 혹은 뭐 한 단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머리가 많이 커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더 커질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읽을 시기는 이 전 시기. 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 못 읽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중학교 갈 때까지도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나 중학교 때까지 읽었던 책 혹은 중학교 뭐 1학년 때까지 읽었던 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책이 제일 기억에 남고 커서 읽은 책은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훅 하고 잊어버리더라고요.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본다 그러면 너울너울이라는 게 뭘까라고 아이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너울너울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
그냥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울너울은 이렇게 너울너울 날아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엄마랑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 거라는 거. 아,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느낌이 이거구나. 너울너울. 그럼 뭐 바꿔서 다른 걸로 해볼 수 있을까? 너울너울 말고 뭘 쓸 수 있을까? 뭐 나비처럼 나풀나풀도 될 수 있겠고, 그쵸? 그러니까 엄마랑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변환도 시켜보고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를 또 보면요. 봄 오는 소리라는 시가 있어요. 정환영 선생님 글인데 별빛도 소곤소곤, 상추씨도 소곤소곤, 물 오른 살구나무, 꽃가지도 소곤소곤, 밤새 내 귀가 가려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봄 오는 소리래요. 자, 봄이 오는 소리가 뭘까? 아이랑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자, 이 시를 읽고 나서 너는 무슨 느낌이 드니? 하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아이한테 야, 우리 봄이 오면은 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적어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마인드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봄이라는 글자를 중앙에 딱 놓고 자,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해서 가지치기를 막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봄하면 진달래꽃, 개나리꽃, 또 뭐가 아지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단어들을 아이와 함께 써보다 보면은 아, 봄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느껴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시를 함께 같이 보게 되면은 봄 오는 소리에는 상추씨가 소곤소곤 거린대요. 왜 상추씨가 소곤거리는 게 봄이 오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물이 올라 있대요. 물이 오른다는 걸 아이가 알까요? 어떤 뜻인지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쵸? 살구나무는 뭘까? 상추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뭐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자연 도감 책들 많잖아요. 그쵸? 저 이만큼 쌓아놓은 전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전집 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책을 좀 살펴보면은 미리 배울 것들을 같이 좀 보고 엄마랑 이야기한 거 가장 아이한테 기억에 잘 남고 마음속에 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아이한테 예습 아닌 예습? 네, 이렇게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혹은 복습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학년 1학기에는 배우게 됩니다. 첫 부분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의 그 교과서랑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볼 수 있는 책들을 제가 몇 권을 더 추천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 그러면은 좋은 동시가 교과서 실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책들을 좀 골라서 얘를 한번 읽혀볼까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안 드시면은 들게끔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추천을 해가지고 동시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런 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이러면 학교 수업 한 번 받은 거보다 점수 이런 걸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시를 읽혔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점수보다는 아이의 감성, 아이가 엄마랑 했던 거 이런 기억들이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돼서 정말로 이 아이한테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키워보진 않았지만 주변의 선배 엄마들 이야기 듣고 그리고 대치동에 굉장히 유명한 그 논술 선생님과 그리고 국어 관련해서 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일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읽은 책, 특히나 엄마가 이렇게 무릎에 같이 아이를 앉혀놓고 읽어주면 그렇게 좋대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대치동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얘가 한 3, 4학년 돼서 되게 큰데 무거운데 그래도 앉혀놓고 읽어야 되나요? 했더니 웬만하면 그렇게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아이한테 좋다고. 그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논술 본다고 책 열심히 읽어봤자 그때는 소용없대요. 어렸을 때 읽은 책이 정말 도움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시에 관련된 거부터라도 엄마랑 같이 찾아보면 좋겠죠. 세 번째는요. 산샘물이라는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바위 틈새 속에 송송송 졸졸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의성어, 의태어 찾아보기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집에도 의성어, 의태어 찾는 그런 뭐 사전 같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혹은 도서관에서 빌리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서 뭐 너울너울도 있었고 제가 뭐 얘기했던 나풀나풀도 있겠고 뭐 송송송 아니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졸졸졸 아니면 줄줄줄도 있겠고 뭐 쪼롤쪼롤쪼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랑 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은 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쯤 되면 초반에는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1학기 지나면은 아이들이 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TV에서 나오는 그런 뭐 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아이들이 뭐 춤도 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뭐 힙합 음악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요즘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이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이 뒤에 라인 맞추는 거요. 래퍼처럼.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단어들을 끌어다가 막 래퍼처럼 라인 맞추고 아니면 끝말잇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인드맵처럼요. 뭐 봄 하면 생각나는 말 하기, 뭐 겨울 하면 생각나는 말 하기, 혹은 휴가 하면 생각나는 단어 이야기하기 이런 식으로 엄마가 계속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런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쯤에도 그런 놀이를 계속해서 해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말도 안 되고 정말 엉뚱하지만 나오는 그 작품들이 엉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그냥 우리 시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해보는 것도 물론 시간이 좀 들고 품이 팔리겠지만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3학년 1학기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잠깐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시에 관련된 그런 또 좋은 책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